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이 있어요. 뻔한 물건들도 있지만 나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내가 뭐에 진심인지도 잘 보여주는 물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내가 정말 매일 쓰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은 좋은 투자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 아니고요, 제가 수년째 매일 쓰고 있는 저의 최애템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고, 제가 뭘 마시는데 진심이라서 마시는 행동과 관련된 물건들이 많아서 한번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한국에서 구하지 못하는 귀한 아이템 증정 이벤트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제 아침의 중요한 의식은 커피를 만들어 먹는 일입니다. 제가 수년간의 시행착오와 수련 끝에 이제는 진짜 맛있는 커피를 만든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5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일단 커피 원두는 저는 오랫동안 이 스타벅스의 에스프레소 원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피 원두의 세계도 워낙 어마어마해서 원산지가 어디고 로스팅 정도가 어떻고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 쉽게는 산미 있는 맛과 강한 맛으로 나누잖아요. 저는 산미가 없고 강한 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쓴맛 나면서 카라멜 맛이 살짝 나는 다크 로스트를 좋아하는데, 여러 원두를 사용해 보다가 이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원두로 정착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워낙 매장이 많다 보니까 커피 맛이 예민하지 않고 강한 맛이 나야지 모든 매장에서 비슷한 맛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원두는 스모키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제 커피 취향에는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이런 1kg짜리 원두를 사서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드롱기 커피 원두 그라인더로 커피를 갈아서 역시 드롱기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커피를 내려 먹습니다. 이 에스프레소 기계가 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20만원이면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40잔 마실 가격이에요. 커피 집에서 자주 마시는 분들은 가성비가 충분히 나오는 게 에스프레소 기계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프레소 기계도 가격대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제가 이제 예전 구글 다닐 때는 회사에 정말 좋은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커피를 많이 만들어 마셨는데, 솔직히 아마추어가 내려 마실 때 제가 쓰는 드롱기나 1억짜리 에스프레소 전문가용 기계나 저는 맛 차이 크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시도 끝에 찾은 커피의 황금 비율은 에스프레소 반, 뜨거운 물 반이에요. 보통 커피 매장에서 아메리카노로 시키면 물과 커피 비율이 7:1, 막 8:1이래요. 그만큼 물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1:1로 했을 때 그 진한 커피 맛이 나면서 에스프레소처럼 너무 빡세진 않은 그 비율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피 매장 가서 아메리카노 시킬 때도 뜨거운 물을 평소 넣으시는 거에 한 반 이하로 넣어달라고 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1:1로 해보세요. 물은 많이 아시는 발뮤다 전기 주전자에 끓여서 일단 컵에 물을 먼저 넣고 에스프레소를 부어요. 에스프레소를 만들 때 나오는 풍미의 핵심인 크레마가 살아있으려면은 뜨거운 물을 넣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야 됩니다. 이 크레마가 아름답지 않나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는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먹을 때 핸드 드립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발뮤다 전기 주전자도 핸드 드립을 하려고 산 주전자거든요. 근데 워낙 강한 커피 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로 넘어왔어요. 집에서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마실 때는 요 수동 커피 그라인더를 쓰는데, 이 커피 그라인더에는 제가 자랑을 많이 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커피 매장인 폴 바셋이 호주에 사는 바리스타 이름이에요. 이분이 월드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을 한 분이고 한국 기업과 콜라보를 해서 만든 게 폴 바셋이에요. 근데 그 폴 바셋이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커피 그라인더를 핸드드립 커피를 제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굵기로 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자랑을 많이 하는 그라인더입니다. 제가 매일 쓰는 커피잔은 야나칸이라는 태국 세라믹 브랜드예요. 세라믹 느낌도 좋고 제가 만드는 커피를 만들었을 때 사이즈도 딱 맞아요. 요런 스타벅스와 콜라보한 스타벅스 야나칸 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잔인데, 이 태국 기업이 폐업을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전에 폐업을 해서 이제 다시는 못 구하는 잔입니다. 아침에 중요한 음료가 커피라면 저는 와인을 좋아해서 저녁에 와인 한두 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와인을 구분할 때는 보통 어느 나라 어느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는지를 구분을 하는데, 섬세하고 예민한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관리도 세심해야 되기 때문에 비쌀수록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런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피노누어 와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얘네들 굉장히 비싼 애들이라서 제가 아껴놓고 있어요. 물론 비싸고 좋은
좋은 와인들이 좋지만 데일리 와인으로 마시기에는 합리적이지는 않잖아요. 맛이 강한 포도 품종으로 만드는 와인은 맛이 강하다 보니까 꼭 고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하기가 유리한 것 같아요. 스타벅스의 강한 원두랑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강한 와인을 만드는 대표적인 와인 품종이 까베르네 소비뇽과 템프라뇨라는 포도 품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데일리 와인으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템프라뇨로 만든 가성비 좋은 와인을 즐겨 마십니다. 그래서 2, 3만 원대 가성비 좋으면서 제 취향에도 딱 맞는 와인들 중에 알데아스, 아싸, 몬테스 알파 추천합니다. 얘네들은 매장 가서 박스로 사와요. 몬테스 알파를 만든 칠레의 몬테스 회장님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와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와인의 문제는 한 병을 열어서 오래 보관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반 병 정도가 딱인 것 같아서 한 병 열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마셔요. 그래서 저는 한 병 열어서 몇 잔 마시고 요런 전동 진공마개로 막은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산화를 최대한 늦추려면 온도가 낮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차게 마시기보다는 상온에서 마시는 게 좋기 때문에 마시기 몇 시간 전에 다시 상온에 꺼내서 온도를 올린 다음에 마개를 열어서 마셔요. 이렇게 하면은 3, 4일 정도는 끄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와인이 적당히 숙성이 돼가지고 더 맛있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인을 열 때 여러 오프너를 써봤는데 요런 와인 오프너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를 소믈리에 나이프라고 불러요. 이 소믈리에 나이프는 제가 조수연 작가랑 프랑스에 놀러 갔을 때 수연이가 같이 온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 사줬어요. 평생 동안 쓸 와인 오프너입니다. 제가 테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전동 오프너도 좀 써봤어요. 근데 역시 와인은 요런 소믈리에 나이프를 이렇게 수동으로 탁 여는 맛이 있지 전동 오프너 살짝 없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와인 잔도 정말 중요한데 제가 리델, 블랙타이 같은 비싼 와인 잔들도 써봤는데 얘네들 집에서 쓰면은 결국 다 깹니다. 특히 비싼 애들은 워낙 얇기 때문에 설거지하다가 다 깨요. 그래서 여러 집에서 쓰기 좋은 와인잔들을 시도해 보다가 제가 정착한 와인잔은 독일 브랜드인 슈피겔라우 와인잔을 직구로 구매하는 거예요. 요게 제가 쓰는 슈피겔라우 애니버스리라는 잔인데 이걸 쿠팡에서 직구하면 4잔에 6만 원이에요. 가성비 좋고 퀄리티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내구성도 좋아서 저는 집에서는 이 와인잔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또 집에서 위스키 한잔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저는 위스키는 얼음 없이 그냥 마시는 걸 좋아하고 보통 요 글렌캐런 잔을 씁니다. 향을 잘 담아주는 위스키 테이스팅에 최적화된 잔인데 이게 생각보다 최근에 나온 잔이에요. 2001년도에 처음 나와서 위스키 시장을 혜성처럼 잡아먹어버린 잔입니다. 이 글렌캐런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정품 바닥에는 글렌캐런이라고 써 있어요. 참고로 하나에 한 2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힘을 주고 싶다면 제가 사랑하는 바카라 잔을 꺼냅니다. 위스키 마실 때는 요런 바카라 잔을 주로 쓰고 저희가 미키피디아 10만 구독자 선물로도 드렸던 바카라 하모니 잔 같은 경우는 위스키보다는 뭐 맥주나 우유 같은 거 마실 때 자주 써요. 특히 요 빨간색 하모니 잔에 우유 따라 마시면 왠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진짜 좋은 거를 마셔야겠다 라고 하는 날에는 제가 아껴 마시는 무려 100년이나 숙성한 루이 13세를 꺼냅니다. 그리고 루이를 마실 때는 잔도 바카라에서 루이 13세 전용으로 만든 이 잔으로 마시는데 이게 워낙 가격대가 세다 보니까 얘를 따를 때 진짜 한 방울이라도 안 흘리기 위해서 수저를 딱 대고 따라요. 데킬라 혼술도 종종 하는데 데킬라는 당연히 제가 브랜드 앰베서더로 있었던 클래스 아주를 제일 자주 마시고 요즘 이런 고급 데킬라가 인기잖아요. 이런 고급 데킬라는 샷으로 때려 마시는 게 아니라 위스키나 꼬냑처럼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면 좋아서 클래스 아주에서 아예 데킬라 전용 잔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탈리아에서 만든 잔인데 앞서 보여드린 글렌캐런 잔처럼 향을 담아두기 좋은 잔이라서 데킬라뿐만 아니라 위스키 마실 때도 제가 자주 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잔입니다. 어디서 살 수 있는 잔은 아니에요. 근데 클래스 아줄에서 저희 미키피디아 구독자분을 위해서 10개를 증정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저의 다른 취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키피디아에서 듣고 싶은 주제 등등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2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키피디아 번외편 느낌으로 제가 자주 쓰는 최애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영상들도 종종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